세계관과 기질이 다르면 화합하기 어렵습니다. 지난 시간에 얘기했는데 이 세 사람과 나머지 한 사람은 세계관이 달라요. 그리고 일하는 기질이 달라요. 자기 직무를 바라보는 기질이 달라요. 어카운터빌리티를 바라보는 기질이 다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화합이 되지 않아요. 그 얘기를 제가 지난 시간에 했습니다. 그런데 내가 지금까지 수집한 정보들을 보면 이 세 사람은 서로 비슷하기 때문에 서로 화합할 수 있지만 다른 한 사람은 이 나머지 세 사람과 화합이 절대로 안 됩니다. 케미스트리가 안 맞는 거예요. 소위 케미가 안 맞는다고 그러죠. 왜 케미가 안 맞을까요? 이재명은 다른 세 사람이 볼 때 천민이에요. 머슴도 아니고 노비 출신이에요. 아예 만나고 싶지 않은 사람이에요. 근데 지금은 만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사람으로 쳐주질 않습니다. 요 사진을 누구에게서 따냐? 조국 대표 페이스북에서 나왔어요. 뉴시스가 거기서 따온 거죠. 조국 대표가 페이스북에 뭐라고 썼을 거 아니에요? 뭐라고 썼는데 거기에는 이재명이라는 세 글자가 빠져요. 조국은 이재명을 사람 취급하지 않습니다. 내가 너무 심하게 말했다고요? 인도 출장을 내가 인도 출장을 정식 출장으로 2번 가고 한 번은 그 카자흐스탄 출장 가면서 들렸다가 가서 인도 출장을 3번이나 갔는데 그때 한양대학에 있을 때입니다. 그 이혜원 그 학장님이 꼭 나를 데리고 갔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근데 우리가 갔을 때 그 주의 주 교육부 장관이 자기 공관으로 우리를 초대했어요. 그런데 한양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받고 그 대학의 그 주의 굉장히 큰 대학인데 그 대학의 화학과 교수가 됐어요. 근데 그 교수가 아주 새까맣게 작고 그런데 논문 제조기야. 너무 머리가 좋아. 논문 제조기야. 근데 천민 출신이야. 그래서 거기 우리 초대받아서 갔는데 그 교수도 갔지 당연히. 그런데 넓은 잔디 위에 공관, 옛날에 이 식민지 시대에 지은 영국 사람들이 지어놓은 그 공관이야. 거기서 대접을 충실히 받고 날씨가 좋으니까 이 정원에서 가든 파티 비슷하게 뭐 그런 걸 했어요. 거기서 다 이제 거기 있는 그 하인이지 말하자면 하인들이 이렇게 뭐 음식도 날라다 주고 서브를 다 하는 거야. 근데 거기 있는 그 교수가 그 하인들처럼 서브하는 거야. 한양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받고 그 대학의 교수가 돼서 갔는데 교수가 우리를 수업하러 다니고 있어. 아니 왜 이러냐고. 이러시지 말라고. 그런데 인도 문화는 다 그런 거야. 교수가 됐어도 하층민 출신은 그렇게 되는 거야. 근데 상층민들은 허여멀게 인도 사람인데 원래 토종 인도인데 허여멀게 그리고 그 천민일수록 까무잡잡해 그리고 작아. 그런데 머리는 기똥차게 좋아서 한양대학교 교수가 될 뻔했을 정도야. 왜? 논문 제조기니까. 그러니까 그 세계적인 저널에 계속 논문을 써낼 수 있는 실력자인데도 그렇게 우리 조선시대 그랬잖아. 내가 뭔 얘기를 하려고 하는지 아시겠죠? 조국은 무의식으로부터 이재명을 투명 인간처럼 취급해요. 그래서 문재인, 조국, 김경수 등은 무엇을 꿈꾸고 있을까? 그 얘기를 오늘 해드리려고 합니다. 이 자료를 보면 내가 수집한 자료
얘기들만 보면 도저히 물과 기름처럼 알 수가 없어. 이 사람들은 겉으로는 뭐, 겉으로는 다 좋아. 겉으로는 뭐 안 좋은 게 없어. 다 좋아. 내면에 전혀 다른 생각을 하고 있다는 점. 그것을 내가 직접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안 믿을 수 있으니까 그래도 기자가, 문화일보 기자가 한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리겠습니다. 어떤 상태에 있는지. 어벤져스 전략회의라는 그것도 누가 알려줘서 저한테 이렇게 정보를 주시는 분들도 있고, 제가 이렇게 가서 보면 좋은 정보가 있어서 제가 이렇게 가져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김경수 복권을 요구한 양정철. 이현종 논설위원이, 문화일보 논설위원이 그 어벤져스 전략회의라는 근데 거기서 뭘 하시는 분 같아요. 그분이 쇼츠를 만들었는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그 양정철이 최근에 움직임을 제가 좀 포착을 했어요. 양정철이 어떤 이야기를 하고 다니냐면, 이제 친문들은 이 조국 혁신당을 플랫폼 삼아서 이제 똘똘 뭉쳐야 된다. 그러면 여기서 낼 수 있는 후보는 누구냐? 조국이는 일단 빠져갈 거고, 그러면 그 대안은 김경수다. 김경수가 지금 사면은 됐습니다만 복권이 안 됐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복권이 안 되면 다음 선거에 나설 수가 없어요. 근데 그거를 윤 대통령한테 이야기를 해서 윤 대통령이 만약에 이 복권을 해주면 우리가 윤 대통령의 어떤 임기 끝까지 이제 보호해주고, 윤 대통령 연대도 할 수 있고, 그러면서 그걸로 아마 윤 대통령 측 그 관계자들한테 꼬셨던 모양이에요. 이런 방식으로 지금 이 썰을 풀고 다녔던 모양이에요. 저한테 이제 포착이 됐는데, 다시 한번 부산, 경남, 이쪽 울산. 왜냐하면 김경수가 경남지사에 있지 않습니까? 거기와 호남이 다시 한번 손잡으면 다음 대권은 가능하다. 이런 시나리오를 갖고 있더라고요. 다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그 양정철이 최근에 움직임을 제가 좀 포착을 했어요. 양정철이 어떤 이야기를 하고 다니냐면, 이제 친문들은 이 조국 혁신당을 플랫폼 삼아서 이제 똘똘 뭉쳐야 된다. 그러면 여기서 낼 수 있는 후보는 누구냐? 조국이는 일단 빠져갈 거고, 그러면 그 대안은 김경수다. 김경수가 지금 사면은 됐습니다만 복권이 안 됐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복권이 안 되면 다음 선거에 나설 수가 없어요. 근데 그거를 윤 대통령한테 이야기를 해서 윤 대통령이 만약에 이 복권을 해주면 우리가 윤 대통령의 어떤 임기 끝까지 이제 보호해주고, 윤 대통령 연대도 할 수 있고, 그러면서 그걸로 아마 윤 대통령 측 그 관계자들한테 꼬셨던 모양이에요. 이런 방식으로 지금 이 썰을 풀고 다녔던 모양이에요. 저한테 이제 포착이 됐는데, 다시 한번 부산, 경남, 이쪽 울산. 왜냐하면 김경수가 경남지사에 있지 않습니까? 거기와 호남이 다시 한번 손잡으면 다음 대권은 가능하다. 이런 시나리오를 갖고 있더라고요. 네. 이게 며칠자입니까? 24년 금년 4월 25일. 최근이죠. 지난달입니다. 고민정은 모르는 얘기를 할까?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고민정은 김경수, 대한민국의 고민 굉장히 많아. 김경수가 대한민국을 위해서 고민을 많이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윤이 복권시켜 주셔야 뭔가를 할 수 있다. 고민정이 이런 말을 하고 다닙니다. 이거 언제냐? 5월 16일자입니다. 최근이죠. 김경수 바라보는 안타까운 친문 세력. 윤의 선처 없인 대선 못 나가. 4월 10일 총선 후 구심점 잃은 비명계. 김경수, 이재명 대항마 될까? 당내에서 엇갈린 평가, 뛰어난 정치인 복원해야. 김경수가 뛰어난 정치인이라는 거죠. 때도 당장은 힘들 것이라는 그런 이야기도 나옵니다. 친문 세력은 기본적으로 이재명을 아주 뿌리부터 거부합니다. 본색이 진짜 드러나는 거죠. 원래부터 그랬어요. 문재인 정부에서 이재명이 얼마나 핍박을 받았는지 다 모를 겁니다. 다시 하나가 더 있는데, 아까 들은 것은 4월 25일자고
이번에 이현정 논설위원이 5월 24일자, 엊그제, 오늘이 5월 27일이니까 이현정 논설위원이 김경수를 대선 주자로 띄우려는 문재인에 대해서 또 얘기합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이것도 쇼츠입니다. 문재인의 그랜드 디자인, 큰 그림이 있는 것 같아요. 결국 이제 지금 김경수를 어떻게 하든지 좀 띄워야겠다라는 판단이 선 것 같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재명하고는 사실 문재인하고는 조금 거리는 멀어진 것 같아요. 문재인이 선거운동 도와줬던 사람이 거의 다 떨어졌어요. 이제 그걸 보면 아 이제 문재인의 영향은 끝이다. 내가 더 이상 문재인한테 손을 내밀 필요는 없다라고 이제 이재명 판단한 것 같고요. 이 이재명이 조국을 너무너무 싫어한답니다. 조국을 굉장히 싫어한대요. 그러니까 조국하고 함께 뭘 하기가 싫대요. 이재명이 제일 당황스러웠을 것 같아요. 아니 지금 이 자리에 왜 경수가 껴? 그걸 낀 거는 결국은 어제 문재인이 이 자리를 이용해서 야 앞으로의 이 두 명이 대선 주자인데 그 플러스 알파 대선 주자 바로 김경수야. 즉 김경수가 대선 주자라는 것들을 문재인이 보여주고 싶었던 게 아닌가. 네네. 저는 그렇게 분석을 하거든요. 네. 다시 한번 들어봅시다. 문재인의 그랜드 디자인, 큰 그림이 있는 것 같아요. 결국 이제 지금 김경수를 어떻게 하든지 좀 띄워야겠다라는 판단이 선 것 같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재명하고는 사실 문재인하고는 조금 거리는 멀어진 것 같아요. 문재인이 선거운동 도와줬던 사람이 거의 다 떨어졌어요. 이제 그걸 보면 아 이제 문재인의 영향은 끝이다. 내가 더 이상 문재인한테 손을 내밀 필요는 없다라고 이제 이재명 판단한 것 같고요. 이 이재명이 조국을 너무너무 싫어한답니다. 조국을 굉장히 싫어한대요. 그러니까 조국하고 함께 뭘 하기가 싫대요. 이재명이 제일 당황스러웠을 것 같아요. 아니 지금 이 자리에 왜 경수가 껴? 그걸 낀 거는 결국은 어제 문재인이 이 자리를 이용해서 야 앞으로의 이 두 명이 대선 주자인데 그 플러스 알파 대선 주자 바로 김경수야. 즉 김경수가 대선 주자라는 것들을 문재인이 보여주고 싶었던 게 아닌가. 네네. 저는 그렇게 분석을 하거든요. 네. 보셨죠? 이 세 사람과 한 사람은 절대로 함께 할 수 없습니다. 우리 시민들이 그것을 알아야 됩니다. 내가 뭐 정치평론을 하는 사람은 아니에요. 항상 얘기하지만 사람을 평가하는 사람입니다. 김경수는 어떤 사람인지는 나중에 이제 얘기하게 되겠지만 이제 전면에 나서게 되는 날이 오는 경우 그때 하겠지만 지금은 뭐 사인이니까 제가 자세하게 인사평가를 하지는 않겠지만 김경수는 사람은 괜찮은 사람이에요. 여러 가지 불리한 조건을 많이 가지고 있지만 그러나 내가 직접 만나본 사람으로서 아주 괜찮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분을 내세우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김경수를 내세우려고 하는 건데 사람이 다 죽었잖아. 임종석이를 내세워봤자 임종석이는 이미 너무 이미지가 안 좋아요. 사람들이 임종석을 선택할 가능성은 없습니다. 국민이. 그런데 김경수는 사람이 괜찮은 사람이에요. 근데 유능함과 괜찮은 사람하고는 전혀 다른 거거든요. 근데 난관을 뚫고 뭔가를 해낸 적이 있냐? 그게 없어요. 그런데 김경수 밖에는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럼 조국이 만약에 대법원 판결에 따라서 그 사법 리스크가 현실화된다면 남는 사람이 없어요. 조국 신당에. 할 수 있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내가 다 봤어요. 할 사람이 없어요. 조직을 이끌 만한 사람이 없습니다. 조국도 조직을 이끌 만한 사람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조국마저 없어. 안 되는 거죠. 조국 신당에 조국이 없어. 그럼 다 오합지졸이 되고 다 엉망진창이 되는 거죠. 그래서 김경수를 자꾸 저렇게 띄워주는 겁니다. 어떻게든지 김경수를 해보려요. 김경수만한 인물조차 이 친분 세력에는 없는 거예요, 지금. 이제 싹이 마른 거죠. 전해철이 그렇게 민주주의 4.0을 세워가지고 친문의 후계자를 거기서 만들어내려고 그렇게 애를 썼습니다.
아무것도 안 하고 오히려 그것만 했어요. 그런데 걔네들 다 떨어져 나왔죠. 이재명이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그걸 다 알고 있어요. 무슨 짓을 하는지 내가 가지고 있는 정보로 다 알고 있기 때문에 내가 말해봤자 나는 정치평론을 하는 사람이 아니니까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그러니까 기자가 한 말 그대로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립니다. 자, 이제